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는 상식이다. 차상식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이 86K 구간에서 사거래일째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제가 그어놓은 이 채널 라인 국면에서 이 채널 중단 라인 선을 현재 이탈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92K 구간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ETF 순유입 이슈와 더불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비트코인의 흐름들 같이 살펴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일 주요 목차로는 첫 번째로 비트코인 ETF 순유입 지속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비트코인의 이 기술적 분석, 이 최근 이 86K 구간에서 어느쯤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트코인의 이 ETF 현물 이슈가 최근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최근 2,320억 원 가량의 이 순유입이 되면서 9거래일 연속적으로 이 ETF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블랙록 아이비트 쪽에서만 1.8을 거의 8억 달러 수준이 유입됐다라고 하는 만큼 상당히 많은 순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난달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ETF 플로우 차트를 보면은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의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최근 거의 한 9거래일 가까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왜 이렇게 비트코인 ETF 쪽으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자, 여기에 최근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이 최대 이 암호화폐 쪽에서는 이 큰 손이죠. 미국 쪽에 있는 가장 큰 이 헤지펀드 운용사로 또 알려져 있는 블랙록인데, 최근 유럽 쪽에서 비트코인 ETP라는 것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 ETP라는 것은 이 상장지수 상품이라고 해서 ETF랑 거의 유사한 상품의 일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를 통해서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 확장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블랙록의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가 미국에서 일단 성공을 크게 거두었죠. 이런 바탕 속에서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유럽 쪽에 있는 이 전통적인 패밀리 오피스 쪽으로 진출을 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디지털 골드의 자산을 일부 배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는 현재 미국 중심의 이 비트코인 생태계 쪽을 유럽 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기조 속에서 최근 ETF 쪽으로 자금 유입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겠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런 ETF의 기관 순유입은 앞으로 이 비트코인의 상승 선행 지표로도 자주 쓰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시장 관심도 추이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두 번째로 돌아와서 비트코인의 일봉상 기술적 분석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지난번 영상에서 이 92K 라인 구간을 이번 3월 말까지는 최단 열어놓으면서 상방을 유지하는 롱 포지션을 가져간다 말씀드렸죠. 그 사이 기간 동안 일단은 이 87K 라인 구간에서 지지를 확실하게 해주는 여부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유효한 관점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 86K 구간에서 이 하방으로 밀렸을 시에는 다시 한번 이 숏 포지션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상승 흐름 자체를 약 85K 구간까지는 하방으로 밀릴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고요. 이제는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87K를 기준으로 상방으로 흘러갈 것이냐, 혹은 하방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 이 두 가지 엇갈린 상황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좀 단기적인 매매 하실 분들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근거로는요, 이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대응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관점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이평선 기준으로 5일선은 아직까지 깨지 않고 있단 말이죠. 가장 큰 이 단기적인 지표 관점에서 5일선을 깨지 않았다는 부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상승 추이를 그대로 조정 없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에 이 무게를 두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말씀드렸던 ETF 자금 순유입 이 주간 단위로도 이 상승 전환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요. 쉽사리 하방 압력보다는 이 상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 자체는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4시간봉 차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3월 중순부터 이어져 왔던 이 채널 라인을 주목하시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세 번의 이 고점 파동을 한번 만들고 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이 수렴 구간을 거쳐서 상방으로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까지 지표상으로는 이 중단 라인, 채널의 중단 라인 자체를 아직까지는 벗어나진 않았지만 여하에 따라서는 이 85K 구간까지는 한번 터치하러 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서 이 분할 매수를 하되 여기까지는 숏을 잡더라도요,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롱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하신 다음에 상방을 노리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유효한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 중단 구간에서는 애매모호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약간 공격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매수를 하겠다면은 87K부터 분할 매수 간좀 가능하다 보고 있지만은 그보다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86K 구간까지는 충분히 하방 구간을 열어놓고 대응하라, 이렇게 강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1시간봉 차트로 넘어와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이 1시쯤에는 이 86K 구간에서의 쌍봉 구간이 만들어진다 말씀을 드렸고, 이 86K 구간에서는 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유효한 롱 포지션이 우리들은 유리하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대로 적중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죠.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 전체 긴 채널 속에서 이 채널 중단 라인을 맞고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방향성을 설정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요. 이 87K 구간에서는 가급적이면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향후 방향성에 맞추어서 이 하단 라인으로 추가적으로 떨어질 건지, 그러면서 동시에 이 쌍바닥 구간을 만들어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하방 구간으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관점에서 이 대응 구간을 잡아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다만 이 나스닥 이 증시 시점에 맞추어서 이 밤 시간 동안에는 이와 같이 그대로 상방으로 돌려주는 차트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배제하지 않고 시나리오에 넣어가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향후 나오게 될 이 차트 관련된 이 비트코인 시세 관련 이슈는 추후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오늘 차트 설명을 할 때 이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들이 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할 때 이 추세 추종 전략을 중요하게 써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 가운데 이 다이버전스라는 것도 반드시 인지를 하면서 대응해야겠는데요. 자, 한마디로 이 특정한 이 가격이 있으면은 특정 지표와 연결돼서 이 다이버전스를 우리는 상승 다이버전스 혹은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좀 차트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용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다이버전스에는 특히 여러 가지 지표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복합적으로 나타날수록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 지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애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자, 특히 추세 전환과 관련해서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 가격과 이 지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들은 이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예를 들면 가격은 이와 같이 고점을 상승시키고 있는 라인이 나오는데, 지표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라든지 RSI, 오실레이터와 같은 특정 지표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향후 가격은 곧 하락 다이버전스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특정 지표 RSI가 상승을 가리킨다든지 오실레이터라든지 거래량 지표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된다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추후 상승하게 될 이 상승 다이버전스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특히 지표를 조금 더 중시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이버전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 근거로 쓰이고 있다, 확실히 이번 시간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은 이 ETF와 관련된 기대감을 바탕으로 이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 가능성 조금 체크를 해봤고요. 자, 가급적이면은 이 86K 구간에서의 이 채널 중단 라인에서의 방향성을 먼저 체크하고 나서 향후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롱 포지션은 가져가되 최대한 이 물량을 조금 줄여가면서 향후 흐름에 맞추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큰 틀에서는 이 상승 추세 유지 그대로 체크할 예정이니까요. 추가적으로 또 특이사항 나오게 되면은 추후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